우리의 목표는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돈을 불리고 지키는 법. 투자의 규칙. 이 책은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을 알리기 위해 썼다. 이 행동들은 당신의 투자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물론 투자 여정의 목적은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데 있다. 먼저 나 자신의 투자 여정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1990년대 중반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다. 그 책들은 어떤 주식을 살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거기에 뭔가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시간이 지난 뒤였다. 내가 읽은 책들은 퍼즐의 다른 조각, 종목 선정만큼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고 있었다. 그 조각은 바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었다. 그래도 당시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다. 그걸 몰라도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데 꼭 매수, 매도 규칙이 필요할까?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의 부상은 폭발적인 강세장을 촉발했다. 나는 어떤 해에도 35%, 다른 해에는 40%의 수익을 올렸다. 수많은 다른 투자자들처럼 나 역시 매수한 뒤 주가가 화려하게 질주할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전략이었다. 사실 나는 무제한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강세장에서는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래서 나의 천재성 때문에 수익을 올렸다고 착각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었는데 말이다. 올바른 때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주식 투자에 올바른 때와 잘못된 때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내가 매도 규칙을 갖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이었다. 2000년의 닷컴 거품이 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시장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돈을 벌고 하락할 때는 수익을 지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좌절하기만 했다. 투자에는 분명 더 나은 방식이 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나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테일리를 알게 되었고 시장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투자할 올바른 때와 잘못된 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단순한 매도 규칙을 지켜 심각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상황을 뒤집는 깨달음이었다. 이 깨달음은 이후 10년 동안의 투자에서 너무나 귀중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쓸 기회를 얻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이 있었다면 좋았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그 답은 세 가지 요소로 정리되었다. 1. 단순한 내용. 초보 투자자도 주식 투자를 시작해 수익을 내고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2. 쌍방향성과 실행 가능성. 요점을 소화할 수 있는 실습 단계와 동영상을 포함하여 배운 내용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쉽게 따를 수 있는 루틴과 체크리스트. 누구라도 견실한 수익을 내고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투자 계획을 제시한다.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 책에 나오는 체크리스트와 실행 단계가 있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규칙들을 준수한다면 당신의 돈을 불리고 지키기 위한 검증된 이정표를 따르는 셈이다. 육감이 아닌 역사에 의존하라.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IBD가 하는 일은 단순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내일의 대박 종목을 찾으려면 과거의 대박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종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 실적을 크게 늘리고 싶다면 최고의 종목 그리고 최고의 투자자들을 공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바로 윌리엄 오닐이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윌리엄 오닐이 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윌리엄 몬일이 쓴 주식 투자서의 고전이며 2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가 수십 년 전에 개발한 캔슬림 투자 시스템에 대한 최고의 설명을 담고 있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읽어볼 것을 강력 추천한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130년에 걸친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대박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 이전과 이후에 양상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당신의 지침이 되어줄 명확한 매수 및 매도 규칙까지 제시한다. 이 책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투자의 규칙은 그 전략의 기본적인 요소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을 보여준다. 투자는 기술이다. 그래서 다른 기술처럼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대목에서 투자의 규칙이 등장한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살필 것이다. 이 단계들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매수 후 포지션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당신이 투자 초보든 경험이 많든 간에 앞으로 살필 루틴과 체크리스트는 두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토대를 갖추면 처음부터 자신 있게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오늘의 최고 종목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주말 루틴과 포지션에 들어가고 나가는 좋은 때를 보여주는 매수 및 매도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나오는 실천 사항을 실행하면 현실에서 투자 규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 단계들을 따르고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면 올바른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잡아내고 수익을 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실천사항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자금을 지킨다.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종목을 빠르게 파악한다. 간단한 루틴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적기에 해당 종목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다. 1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또는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부를 쌓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크게 흥미로운 방식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대단히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다루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부터 알려줄 두 가지 간단한 규칙만 따르면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 이 규칙들은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나중에 매도 체크리스트를 살필 때 수익을 확정하거나 손실을 제한할 때를 말해주는 여러 공통된 신호를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신호를 포착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질 것이지만 우선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규칙들은 돈을 불리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동안 당신의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가가 매수가보다 7에서 8%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하라. 이 단순한 규칙은 잠재적 손실을 막아준다. 시장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을 지켜주는 보험과 같다. 간단하고 합리적인 규칙이다. 이 규칙을 따르면 돈을 불리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더 큰 손실을 보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추가하고 누적하게 될 것이다.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윌리엄 오닐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모든 투자자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투자자는 실수를 재빨리 인정하고 손실을 작게 한정한다. 언제나 그렇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내가 힘들게 그것을 익힌 이야기는 매도 체크리스트 부분을 참고하라. 전체 시장이 확실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만 매수하라. 아이비드는 1880년 이래 모든 시장 주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4종목 중 3종목은 전체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전체 시장 또는 일반 시장은 주요 지수를 말하며 주로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다. 시장이 하락세일 때 전체 주식의 약 75%는 같이 하락한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작일까?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고 돈을 불리는 일을 훨씬 쉽게 만들려면 반드시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신규 매수해야 한다. 지켜야 부유해진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매수할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퍼즐의 다른 조각인 초점을 간과하곤 한다. 또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은 후에야 매도 규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당신 역시 초보자겠지만 이 책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마라. 이 2가지 기본 규칙을 준수한다면 올바른 출발을 할 것이다. 이 규칙들은 대박 종목을 선정하는 법을 익히는 동안 당신의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투자 계획. 캔슬림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고 지금은 이 접근법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도록 하자. 언제 시장의 추세가 바뀌는지 알 수 있다. 즉, 주식을 매수할 때인지 아니면 방어 조치를 취할 때인지 항상 알 수 있다.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주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박 종목들이 대규모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7가지 속성을 살펴야 한다. 뒤이어 이 책에 나오는 루틴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구체적인 단계들을 통해 다음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개별 주식, 나스닥 및 S&P 500 상장 지수 펀드, 주식과 ETF의 혼합. 이 책은 개별 주식에 초점을 맞춘다. 강력한 강세장에서 초대박 종목은 100%, 300%, 심지어 1000% 넘게 오를 수 있다. 2009년 3월에 시작된 강세의 주기 동안 애플, 포렉스라인, 룰루레몬, 에슬레티카, 울타뷰티,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치폴레 멕시칸 그릴, 엑스페이스 호스팅, 3D 시스템스, 마이클 코어스, 그의 많은 종목이 바로 그 일을 해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바꾸는 막대한 수익은 시장 선도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온다. 앞으로 간단한 주말 루틴과 매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개별 주식이 아니더라도 곧 설명할 ETF 투자법을 통해서도 견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투자법은 시간도 훨씬 덜 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주식, ETF, 아니면 둘 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언제나 둘 다에 투자할 수 있다. 즉, 자금 중 일부는 개별 주식에 넣고 다른 일부는 지수 ETF에 넣을 수 있다. 많은 캔슬림 투자자들은 혼합 투자법을 따른다. 나는 그 편이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시작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ETF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투자 계획. 전체 시장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주식을 거래하든 ETF를 거래하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다. 곧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ETF란 무엇인가? ETF는 여러 주식이 포함된 종목군을 하나의 펀드로 묶어서 개별 종목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에너지나 부동산 같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업종 ETF가 있고 S&P 500이나 다른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도 있다. IBD의 ETF 시장 전략은 전체 시장을 폭넓게 대표하는 지수 ETF에 집중한다. 3가지 쉬운 접근법. IBD는 전체 시장 추세를 추종하는 단순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 매일 IBD의 빅픽처 칼럼에 실리는 마켓 펄스를 확인하면 지금 시장이 이 3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수 ETF를 살지 팔지 또는 계속 들고 있을지 알 수 있다. 개별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 투자 계획. 지수 기반 ETF를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는 법을 확인했으니 이제 개별 주식을 매매하여
더 큰 수익을 확보하는 법을 알아보자. 강한 상승 추세일 때 최상의 캔슬림 종목은 대개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 2009년 3월 12일부터 시장이 하락 추세로 돌아선 2010년 5월 4일까지 나스닥은 70% 상승했다. 같은 기간의 시장 선도 종목은 더 많이 상승했다. 룰루레몬은 522%, 울타뷰티는 322%, 바이두는 309%, 프라이스라인은 231% 상승했다. 물론 기대 수준을 조절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최고의 투자자도 대박 종목의 상승분 전부를 취할 수는 없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시도는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뿐이다. 그래도 거대한 상승분에 따른 수익 중에서 양호한 비중을 확보하는 일은 가능하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의 3% 상승에 작은 부분만 포함시켜도 수익률은 크게 높아진다. 물론 개별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책에 나오는 루틴과 체크리스트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단계별 접근법을 따르기만 해도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사장에 나오는 간단한 주말 루틴을 확인하라. 지금부터 따르기 쉬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출발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우선 기본적인 3단계 투자 계획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적인 3단계 투자 계획. 1단계,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한다. 2단계, 캔슬림 속성을 지니고 예고적 차트 패턴에서 바닥을 돌파하는 주식을 매수한다. 3단계, 대부분의 경우 20에서 25%에서 수익을 취한다. 손실은 7에서 8%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매수 및 매도 체크리스트를 설명할 때 각 단계를 자세히 다룰 것이다. 우선 3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1단계,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한다. IBD의 빅피처 칼럼에 실리는 마켓 펄스만 확인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알 수 있다. 2단계, 예고적 차트 패턴에서 바닥을 돌파하는 주식을 매수한다. 3단계, 대부분의 경우 20에서 25%에서 수익을 취한다. 손실은 7에서 8%를 넘지 않도록 한다. 양호한 수익을 확정하고 심각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간단한 매도 계획과 함께 출발하라. 크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대박 종목의 속성을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설명하고 차트에서 어떤 매수 및 매도 신호를 살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시야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시장을 둘러싼 온갖 뉴스와 잡음 때문에 지나치게 고민하다가는 소위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얼어버린 사슴이 되기 쉽다. 특히 막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 책에서 다룰 간단한 투자 계획과 루틴을 준수하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궁극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에 계속 초점을 맞추도록 해줄 것이다. 2장, 캔슬림 투자 시스템. 캔슬림 투자법의 3가지 기본 요건. 이 책에 나오는 매수 및 매도 체크리스트와 IBD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창 및 도구는 캔슬림 투자 시스템에 기반한다. 이 시스템은 1960년대에 IBD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윌리엄 오닐이 개발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워크숍, 동영상, IBD 미트업 그룹, 월간 뉴스레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캔슬림 투자법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도록 도왔다. 나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가라고. 물론 중요한 세부 사항은 있다. 차트를 읽는 법처럼 배우는데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몇 개의 간단한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지침 삼아 이 개념들을 배울 수 있다.
나는 기본 요건부터 먼저 챙겨라 라는 말을 강조해왔다. 세부 요건은 나중에 챙겨도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캔슬림 투자 시스템이 잘 통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돈을 버는 법을 아는 일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다음의 3가지 기본 요건으로 추릴 수 있다. 기본 요건 1.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하라.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방어 조치를 취하라. 기본 요건 2. 영업이익 증가율이 클 뿐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춘 기업에 초점을 맞춰라. 기본 요건 3.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하는 종목을 사고 대량 매도하는 종목을 피하라. 이 책을 읽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주말 루틴을 활용하여 투자하기 시작할 때 언제나 이 3가지 기본 요건을 명심하라. 이 원칙들이 아직 이해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IBD가 1880년 이래 모든 최상위 종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3가지 핵심 기조로 출발하는 것이 언제나 시장에서 돈을 버는 열쇠였다. 캔슬림 개념. 캔슬림 투자는 2가지 단순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내일의 대박 종목을 찾으려면 과거의 대박 종목이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 보인 속성을 지닌 종목을 살펴라. 매수할 때를 알려면 과거의 대박 종목이 결국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드러낸 경고 신호를 살펴라. 대박 종목은 크게 상승하기 전과 후에 어떤 양상을 보일까? 1950년대 젊은 주식 중개인이었던 윌리엄 오닐은 이런 의문을 품었다. 최고 종목들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공통된 속성을 보였을까?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역대 대박 종목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박 종목들은 종종 1, 2년 만에 아주 빠르게 100%나 300%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다. 당시는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래서 윌리엄은 사무실 벽과 서류함을 차트와 데이터로 가득 채웠다. 그는 모든 가용한 선과 촉도를 분석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했다. 최고 상승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어떤 특성과 예고적 신호를 드러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이것이었다. 최고의 종목은 최대폭의 상승을 이루기 직전에 7가지 공통 속성을 드러낸다. 캔슬림의 각 글자는 7가지 속성들을 가리키며 매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매수 규칙의 토대를 이룬다. 윌리엄은 또한 선도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연구했다. 그들은 급등 전에 특정 속성을 공유한 것처럼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도 비슷한 경고 신호를 드러냈다. 매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때도 규칙의 토대를 이룬다. 130여 년의 시장 역사. 윌리엄이 1960년대 시작한 연구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88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장 주기와 최고 상승 종목들을 포괄한다. 1914년에 베들레헴 스틸, 1963년에 제록스, 2004년에 구글과 애플, 2010년에 프라이스라인, 2011년에 솔라윈즈, 2012년에 3D 시스템스와 같은 역대 초대박 종목들은 대규모 상승을 이루기 직전에 같은 속성을 드러냈다. 7가지 캔슬림 속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도 떠오르는 기업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부상하는 대박 종목의 기본 프로필과 속성은 언제나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무엇을 살펴야 할지 알면 판도를 바꿀 다음 종목을 찾는 일은 역사와 구체적이고 예고적인 신호에 초점을 맞춘 체크리스트에 기반할 것이다. 모든 종목 중 약 1, 2%만이 캔슬림 속성을 지닌다.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실시한 독립적 조사에 따르면 까다로운 종목 선정은 보상을 안긴다. 절제와 인내를 갖고 캔슬림 속성을 지닌 종목을 찾으면 대규모 상승의 초기 단계에서 현재 가장 유망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다. 1998년에서 2012년에 걸친 최고의 성장주 투자 전략.
전미개인투자자협회는 1998년부터 50여 개의 주요 투자 전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시간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998년에서 1912년에 걸쳐 캔슬림 투자 시스템이 24.7%의 연수익률로 최고의 성장주 투자 전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12년 동안 닷컴 열풍과 거품 붕괴, 2003년에 강세장, 2008년에 부동산 위기 및 금융위기, 2009년에 강세장 반등 등 우리가 겪었던 온갖 급등락을 생각해보라. 캔슬림 투자 시스템은 이 모든 주기에 걸쳐 독립적 연구를 통해 수익률을 증명했다. 이는 앞으로 살필 매수 및 매도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면 어떤 유형의 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박 종목의 7가지 속성. 윌리엄 오닐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7가지 캔슬림 속성을 각각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런 속성을 공유하는 대박 종목의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캔슬림 투자법을 개발한 사람이 쓴 최고의 지침서다. 그러니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이 책은 캔슬림 투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하여 썼으므로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접근법을 단순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다음은 그 방법이다. 먼저 7가지 캔슬림 속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속성들이 앞서 언급한 3가지 기본 요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몇 가지 캔슬림 사례 연구도 살피면서 2009년에서 2012년 강세장의 최고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동일한 속성을 지녔던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체계적으로 오늘의 캔슬림 종목을 포착하고 최적의 매수 및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루틴과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살필 것이다. 7가지 속성과 3가지 기본 요건, 7가지 캔슬림 속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와 점수에 대해서는 매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라. 기본 요건 1.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하라. 하락 추세가 시작되며 방어 조치를 취하라. 캔슬림에서 M은 마지막 글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돈을 버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는 전체 시장, 즉 S&P 500과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지 여부로 기결된다. M. 시장 동향. 역사적으로 보면 4종목 중 3종목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전체 시장의 방향을 그냥 따라간다. 따라서 현재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시장 동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은 나중에 살필 것이다. 우선 다음 내용을 이해하라. 항상 모든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어둘 필요는 없다.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돈을 벌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수익을 지켜라.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전체 시장 동향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매수 후 보유를 한다. 그들은 전체 시장이 장기간 하락하면 전체 종목 중 약 75%는 같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을 따르는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할 때 결국 모든 수익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서 시장 주기가 돌아가는 양상에 기반한 매수 및 매도 규칙을 활용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매도 체크리스트는 수익을 확정하고 뒤로 물러서 있을 때가 언제인지 보여준다. 기본 요건 2. 영업이익 증가율이 클 뿐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춘 기업에 초점을 맞춰라. 상승하는 영업이익 증가율은 주식에서 찾아야 할 첫 번째 요소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폭발적 수익을 창출하는데 획기적인 신제품을 가진 혁신 기업을 찾아야 한다. 첫 3개의 캔슬림 속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해보라. 어떤 종목의 주가가 100%나
200% 또는 그 이상 오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나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게 만들 뭔가가 있어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영업이익 성장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9년에서 2012년 강세장에서 재차 증명되었다. 기본 요건 3.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하는 종목을 사고 대량 매도하는 종목을 피하라.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은행,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다른 대형 기관도 해당되는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주식이 큰 폭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는데 필요한 매수세 또는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그들이 매도할 때는 대량 처분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중에 매수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IBD 스마트 셀렉트 점수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필 것이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편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펀드 매니저와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주식들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 물량을 처분하기 시작할 때 같이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주식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 3개의 캔슬림 요소는 투자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기간의 매수세를 알려준다. 펀드를 따라가라. 뮤추얼 펀드가 매수하는 양질의 종목을 매수하고 그들이 대량 매도하는 종목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일부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대량 매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와라. 모든 강세장 주가마다 새로운 선도 종목들이 부상하면서 돈을 벌 새로운 기회를 안긴다. 그중 일부는 유명하지만 다수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일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 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캔슬림 속성을 살폈으므로 그들을 포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간단한 주말 루틴을 활용하여 그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캔슬림 요건에 맞는 대박 종목 3개의 프로필이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기업인 애플이다. 하지만 2004년에 201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줄 엄청난 상승을 시작할 때 애플이 당신의 레이더 화면에 올라와 있었는가? 당신은 아마 아이팟과 아이튠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고 어쩌면 사용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투자자로서 혁신적이고 대단히 인기 있는 신제품을 내놓은 애플이 대박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는가? 아이팟은 애플의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뒤이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영업이익이 더욱 늘어났다. 이 2가지 획기적인 혁신은 음악과 휴대폰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 덕분에 애플의 주가는 4년 만에 1418%나 상승했다. 당신이 이때 전체 상승폭을 놓쳤다 해도 애플은 여전히 2009년에서 2012년에 강세장 동안 새롭게 진입할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다. 애플은 대다수 주식처럼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했다. 그러나 2009년에 시장이 반등할 때 강력하게 되살아났다. 무엇이 그런 힘을 주었을까? 다음에 이어질 사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은 대규모 영업이익과 매출, 인기 신제품,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 증가 등 여전히 캔슬림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전이었다. 애플과 달리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와 울타뷰티는 대규모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유명 기업이 아니었다. 나 역시 IBD의 주식 목록에 올라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 기업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울타뷰티는 나의 10대 딸이 할인가에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울타뷰티의 인기를 알려주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은 중요한 부가적 참고사항을 알려준다. 바로 아이들이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다. 그러면 유통산업의 새로운 선도기업이 어딘지 알게 될지 모른다. 해당 기업들은 오랫동안 캔슬림 주식의 좋은 원천이었다. 다시 사례 연구로 돌아가보자.
당신은 아직 그린 마운틴의 K컵 고메 커피를 맛보지 않았거나 울타뷰티 매장에 가보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도 캔슬림 투자자로서 탁월한 실적을 보고 그들을 레이더 화면에 올리게 되었을 것이다. 두 기업은 모두 우리가 찾는 속성을 지녔다. 그들이 IBD 50과 신의 주말 리뷰 같은 코너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기업의 프로필을 살필 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시작할 무렵 세 가지 기본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하라.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 각 기업이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과 혁신적인 제품을 자랑한다. 뮤추얼 펀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모든 강세장 주기에서 이러한 유형의 돈벌 기회가 생긴다. 해당 사례를 분석하고 나중에 살필 체크리스트와 루틴을 활용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례를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알았으니 현 시점에서 동일한 캔슬림 속성을 지닌 종목을 찾는 법을 알아보자. 투자하기 전에 살펴야 할 구체적인 속성들을 제시하는 매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쉽게 캔슬림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성공적인 매도의 8가지 비법. 1. 모두가 실수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손실을 제한하라. 최고의 투자자도 때로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그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동안 고민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빠르게 손절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니 자존심은 접어둬라. 손실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히도록 놔두지 마라. 매도 체크리스트의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공경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2. 일찍 매도하지 않으면 늦은 매도가 된다. 욕심 부리지 마라. 절제력을 가져라. 견실한 수익을 확정하려면 주가가 아직 오르는 동안 매도하라. 윌리엄 오닐이 말한 대로 당신의 목적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취하는 것에 있지 주가가 더욱 상승하는 동안 흥분하거나 낙관하거나 욕심내거나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다. 20에서 25% 수익 실현 규칙을 통해 그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3.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세우더라. 당신이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이라면 매도할 때에야말로 진정한 드라마의 시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침으로 삼을 매도 규칙과 탈출 계획이 없으면 필요할 때 경직되어서 행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더 오르면 욕심이 생겨서 최후의 한 푼까지 받고 싶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주가가 하락을 앞두었다고 말하는 분명한 매도 신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손실을 안고 있으면 흔한 버티기와 희망 루틴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여 손익분기점에 이르기를 기도할 것이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손실이 더욱 커지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이를 쉽게 만들어라. 사전에 명확한 매도 계획을 세우더라. 수익 실현 및 손실 제한을 위한 목표 매도가를 적어둬라.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까? 그냥 매도 체크리스트를 따르라. 매도 체크리스트는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타당한 매매 계획을 제공한다. 4. 준수한 수익이 손실로 바뀌도록 놔두지 마라. 주가가 매일 오르내린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일 때도 중간에 하락일과 하락주가 나올 것이다. 돈을 벌려면 이런 등락을 버티면서 주가가 더 오를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가령 15%나 20%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수익이 난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그 수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체크리스트의 방어적 매도 부분에 나오는 경고 신호를 살펴라. 기관 투자자들이 뚜렷하게 매도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수익 중 일부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전체 시장이 상승세를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도 남은 수익을 실현할 추가적인 이유가 된다. 버티기로 결정했다면 목표 매도가를 정해둬라. 수익 실현 가격을 정하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중요한 점은 큰 수익을 냈다가 고스란히 되돌리고 손실까지 입는 왕복 여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15에서 20% 수익이 50% 손실로 바뀌는 것보다 5에서 10% 수익으로 바뀌는 것이 훨씬 덜 짜증난다. 잊지 마라. 주가가 반등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매수할 수 있다. 5. 당신의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데이트만 하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는 혼인관계에 대한 고귀하고 유구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서는 나쁜 생각이다. 대부분의 경우 양호한 수익이 났을 때 실현하고 다음 정복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분명한 문제의 신호가 보이면 나쁜 관계를 손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5. 손실 종목부터 먼저 팔아라. 우승 전력을 갖춘 야구팀을 꾸리려고 할 때 정상급 선수를 트레이드에서 내보내고 후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들은 양호한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손실이 난 종목을 끌어안는다. 기다리며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는 대개 희망회로에 불과하다.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정반대로 해야 한다. 즉, 손실 종목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상승 종목을 추가하거나 이미 보유한 최고 수익 종목에 더 투자해야 한다. 7. 매수할 때는 펀더멘털과 차트 변화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매도할 때는 차트 변화에 초점을 맞춰라.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멋지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식에도 종종 적용된다. 시장 선도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도 탁월한 영업이익과 매출 증가율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개 경고 신호가 펀더멘털에 나타나기 전에 차트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고 수익을 실현하기 시작했거나 전체 시장이 약화되고 있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차트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내보내면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주식은 나쁘다. 오르는 주식만 빼고. 윌리엄 오닐. 이 말은 우습게 들린다. 그러나 윌리엄의 메시지는 진지하다. 어떤 종목이 대단한 영업이익 증가율과 다른 탁월한 캔슬림 속성을 자랑한다고 해도 주가가 침체되어 있다면 매수하거나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해당 기업은 훌륭할지 몰라도 최소한 지금은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명확하게 물량을 던지고 있다면 단지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지 마라.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지는 싸움이다. 드라이십스가 전형적인 예다. 대형 투자자들은 드라이십스가 여전히 폭발적인 세자릿수 영업이익 및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는데도 물량을 던졌다. 이에 따라 주가는 분명한 하락 추세를 그렸다. 이때 영업이익과 사랑에 빠져서 드라이십스 주식과 결혼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후 5년 동안 주가가 130달러 근처에서 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부유할 때에서 가난할 때로 빠르게 전락했다. 그들이 모든 손실을 7에서 8%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뒤늦게 이해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은 차트에 명확한 매도 신호가 보이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 보여도 그냥 매도하라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이유는 모를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유는 안전하게 발을 빼서 자금을 지킨 후에 천천히 알아도 된다. 8. 가장 중요한 매도 규칙은 적시에 매수하는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너무나 뻔하지만 큰 변화를 안겨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가 하나의 단순한 문제로 기결된다는 것이었다. 바로 내가 잘못된 때 매수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약간 일찍 들어가거나 바닥 돌파를 놓치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양호한 수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발이 빠진 상태로 얇은 얼음판 위를 거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바로잡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덕분에 보다 안정되고 확고한 토대 위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심리적으로 보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매도나 보유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쉽다. 반면 손실이 난 상태에서는 자기 해이에 더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과 더 큰 손실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모든 거래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래도 매수하기 전에 항상 매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면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 적절한 매수 시점에서 돌파를 이루는 한편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하는 양질의 종목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익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실제가 되지 않는다. 존 키츠.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기에 키츠의 말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라고 말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8가지 비법을 빠르게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않은 채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앞으로 손실을 입고 나서야 저자의 말이 맞았어. 더 일찍 손절했어야 했어. 라거나 그 많던 수익이 다 사라지도록 왜 가만히 있었을까 라며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맞다. 다 경험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이 비법들 중 다수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익혔다. 내가 그랬다고 해서 당신도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챕터를 가끔 다시 읽으면서 요점을 복습하고 제대로 익혀라.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줄이고 투자의 기쁨을 듬뿍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